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오늘은 작가 라오양의 부엉이의 나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라는 책을 함께 하려 합니다.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에 많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깊이 와닿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27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힘겹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매일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당신에게 용기와 힘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세대 차이라는 것은 실상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랑이다. 이탈리아 영화 퍼펙트 스트레인저스에 이런 내용이 있다. 17살 딸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없을 때 남자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다. 소녀는 결코 간단한 데이트가 아니라 어쩌면 첫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소녀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직면한 선택과 걱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난 걔가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빨리 첫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거절한다면 걔가 기분 나빠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녀의 아빠는 대단히 진지하고 성의 있게 대답한다. 그 애가 싫어할까봐 억지로 요구를 받아줄 필요는 없다. 그건 이유가 못 돼. 지금은 너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으로 아마 평생 기억하게 될 것이다. 물론 나는 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남친 집에 가는 걸 찬성하지 않는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너의 행복이다. 오늘의 경험을 두고두고 기억하며 미소를 지을 것 같다면 가려무나. 하지만 왠지 후회할 것 같고 망설여지면 가지 마라.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이 아빠라면 첫 경험의 기로에 선 딸이 이런 말을 털어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아마 까무러칠 만큼 즐겁할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면서 노발대발하며 이렇게 고함칠 것이다. 너 미쳤니? 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만일 간다면 넌 내 자식이 아니니까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마. 혹은 크게 실망할 것이다. 눈꼬리를 치켜뜨고 가시돋친 어조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앞으로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고 살려고? 넌 상관없을지는 몰라도 난 아니다. 난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해. 혹은 그저 무시할지도 모른다. 계속 하던 일을 하며 관심 없다는 듯 차갑게 대꾸할 것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언제 네가 내 말 들은 적 있니? 어쩌면 영화 속 아버지처럼 차분하게 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고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언해 줄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거꾸로 상상해보자. 당신이 17살 소녀라면 부모님께 고지곳대로 모든 일을 털어놓을 것인가? 아마 대부분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 솔직하게 말했으면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 줬을까? 만일 아니다이면 다시 한번 자문해야 한다. 뭘 믿고 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겠는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이른바 세대 차이란 자녀들이 숱한 고민거리를 제때제때 부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A가 엄마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다. 건강 기능성 신발의 깔창을 주문해 달라고 했다. 엄마 주변의 중년 여성들이 모두 사용한다면서 한 쌍에 대략 2,000위안 정도 된다고 했다. A는 곧장 인터넷 검색을 했다. 기능성 원리, 광고 전략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엄마에게 그 신발 깔창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순전히 허위 광고예요. 라며 좋게 30분 넘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엄마, 이제 잘 알겠죠?
그러자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자식 키워 노후에 대비한다는 옛말이야말로 허위광고이구만. 비의 엄마는 TV 홈쇼핑 많이 하다. 어느 날 엄마가 비에게 자랑하며 말했다. TV 홈쇼핑에서 가방을 득템했지 뭐니. 유명 스타가 디자인한 건데 정가가 19,800위안인 것을 세일해서 998만 위안에 샀단다. 비는 엄마가 과대 광고에 속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굳이 밝히지 않고 짐짓 놀라는 척하며 말했다. 역시 우리 엄마 안목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가방 디자인이 진짜 예뻐요. 효도의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 사실의 진위를 밝혀야 할까? 아니다. 진정한 효도란 섣불리 부모를 가르치려 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들의 작은 실수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설령 그들이 굳게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설령 그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을 정작 당신은 싫어하더라도. 진정한 효도는 당신이 부모의 두 다리와 두 눈이 되어 그들이 가보지 못했던 이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보고 경험한 세상의 변화를 부모와 함께 공유하고 또 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은 1년 내내 타지를 떠돌 것이다. 부모는 1년 내내 고요하다 못해 적막한 집에서 우두커니 시간을 보내고 당신은 부모의 스마트폰 주소록에만 덩그러니 그 존재를 알릴 것이다. 때로 부모가 병이 났을 때는 그들이 퇴원하고 나서야 지인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듣는다. 어쩌다 한번 부모님 집을 찾아가면 그들은 당신을 반기며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당신은 스마트폰에만 골몰한다. 그리고 마지못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말해주면 알아요? 물론 연로한 부모는 당신만큼 잘 알지 못한다. 당신은 이 세계의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빛나며 가장 정확한 일면을 보고 배운다. 그럴수록 나의 부모는 왜 그렇게 잘못된 관점에 휘둘리는 건지, 왜 맹점이 빤히 보이는 속임수에 속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당신은 점점 주관이 뚜렷해지고 자기만의 판단 기준이 생긴다. 이 세상에 대한 지식도 한층 넓어지고 꼼꼼하게 인생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부모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으며 심지어 더우면 더울세라 추우면 추울세라 살뜰히 돌보아주는 부모의 보살핌마저 지겹다. 이른바 세대 차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부모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너무 많아서 생긴 것일 뿐이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렇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푸는 것은 자녀가 보답하는 것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걸핏하면 이건 모두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정말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라고 말하며 당신의 사랑으로 아이의 삶을 옥죄지 말라. 가장 실패한 부모는 자녀를 깔보면서도 또 그 아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다. 또한 아이에게 수많은 족쇄를 채우면서도 아이가 좀 더 강건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이다. 이 세상의 모든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렇다. 당신의 어머니도 어릴 때는 무궁무진한 사랑을 받던 천사였다. 당신의 아버지도 어릴 때는 드넓은 포부와 희망을 불태우던 피 끓는 청년이었다. 그들도 과거에는 지금의 당신처럼 잘난 척하고 자아도취에 빠졌으며 허영심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도 실수를 저지르고 이기적이며 우왕좌왕 헤매기도 하고 패배감에 주저앉기도 한다. 부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고 당신 역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녀 노릇을 하는 셈이다. 하물며 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부모가 독단적이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을 비난할 때 당신 스스로를 일깨우기 바란다.
그들은 완벽한 어른이 아니며 당신 역시 완벽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모의 찬란한 젊음을 밑거름 삼았기에 지금 당신의 눈부신 인생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당신의 화려한 전성기는 부모의 쓸쓸한 노후와 맞바꿨다는 것이다. 이른바 세대 차이란 미처 이해받지 못한 사랑일 뿐이다. 정작 자신은 홀대하면서 타인에게만 잘하는 당신. 재미있는 우화가 하나 있다. 친구들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여긴 강아지가 어미개를 찾아가 하소연했다. 그러자 어미개가 말했다. 너는 고양이는 나비를 잡느라, 새끼 돼지는 노래를 부르느라, 병아리는 벌레를 잡느라 너랑 놀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구나. 그럼 너는 고양이랑 함께 나비를 잡거나 새끼 돼지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병아리와 함께 벌레를 잡은 적이 있니? 강아지가 물었다. 그럼 내가 개들이 좋아하는 걸 함께하며 놀면 외롭지 않을까요? 어미개가 말했다. 아니, 재밌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함께 놀다 보면 외로움만 더 커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외롭지 않은데요? 강아지의 질문에 어미개는 대답했다. 외로움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란다. 그래서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도 모른단다. 하지만 이 말은 해주고 싶구나. 네가 외로운 이유를 다른 친구들의 외면이나 무관심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단다. 예민한 사람은 커다란 확대경을 갖고 세상을 본다. 타인의 작은 오이나 사소한 악의도 그들은 마음에 담고 전전긍긍한다. 가령 누군가가 단톡방에 악담을 쏟아내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여긴다. 왜 그러지? 나에게 무슨 유감이 있는 건가? 내가 실수를 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누군가가 몇 마디 칭찬의 말을 건네면 내내 그 말을 곱씹는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걸까? 나를 비아냥거리는 말일까? 혹시 나에게 무슨 부탁할 거라도 있나? 라고 갸우뚱거리면서 말이다. 누군가 무심코 비판 몇 마디 하면 마치 칼에 찔린 것처럼 가슴이 저리다.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대놓고 비판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내가 크게 모자란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혹은 누군가가 회신을 안 보내면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말실수를 했나? 혹시 오해한 것 아닐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항상 남들의 의견이나 시선을 먼저 신경 쓴다. 그 이유는 몸속에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당신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나? 남들과는 다른 생활 방식을 선택했으면서 왜 정작 남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는 것에 전전긍긍하는가? 어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꽁꽁 묶어놓은 줄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일이다. 가령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신경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바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칭찬의 말을 건넨 것은 꿍꿍이 속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일을 잘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한 이유는 그 일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서이지 당신의 인생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일은 그 자체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저 당신이 잡다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불필요한 걱정을 키우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